매년 봄이 되면 사람들은 여의도로 진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꽃보다 사람을 더 많이 보다 오는 곳이라는 것을요. 주차는 기본 2시간, 돗자리 한 장 펼 자리도 없는 그곳까지 굳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면적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화성 특례시 안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벚꽃 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화성시 벚꽃 개화 시기와 영H가 직접 선정한 화성 벚꽃 명소 3곳을 팩트만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이 완성됩니다. 먼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화성시의 벚꽃 개화는 예년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화 예상일은 3월 27일에서 3월 31일 사이이며 만개 절정기는 4월 4일에서 4월 10일 사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서 화성시만의 특징을 하나 알고 가셔야 합니다. 화성은 동쪽 동탄 지역과 서쪽 해안가 지역 사이의 기온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동탄 지역 벚꽃이 먼저 피고 궁평항이나 서신면 같은 서부 해안가 쪽은 3일에서 4일 정도 늦게 만개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벚꽃 시즌을 더 길게, 더 여유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먼저 보고 며칠 후 서부권으로 이동하시면 봄을 2번 즐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벚꽃은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부는 날이 이틀만 이어져도 꽃잎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절정기 예보를 확인하시되 날씨 앱에서 바람 세기까지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화창하고 바람이 약한 날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벚꽃 나들이의 황금 공식입니다. 매년 벚꽃 절정기에 어제 갔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만큼은 그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성 특례시 벚꽃 명소 3곳, 각각의 특징과 방문 팁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소는 동탄호수공원과 송방천 산책로입니다. 2026년 현재 화성에서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을 둘러싼 산책로와 송방천을 따라 이어진 벚꽃길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야간 조명이 켜지는 저녁 시간대에 또 다른 매력을 발휘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벚꽃이 반짝이는 야경은 동탄이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서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중심지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풍경입니다. 특히 루나쇼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분수쇼와 벚꽃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맛집과 카페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벚꽃을 보고 바로 식사나 디저트로 이어지는 코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가족 나들이는 물론이고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실용적인 장점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의 숨겨진 매력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방천 산책로는 호수공원 본체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구간입니다. 호수공원 주변에 사람이 몰릴 때 송방천을 따라 조금만 걸어 들어가시면 훨씬 한적하게 벚꽃 터널 아래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지만 동선을 조금만 바꿔도 나만의 공간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코스의 진짜 매력입니다. 두 번째 명소는 윤건능 산책로입니다. 동탄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윤건능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잠들어 있는 윤능, 그리고 정조와 효의왕후가 잠들어 있는 건능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이며 이 역사적인 공간의 입구부터 이어지는 벚꽃길이 화성의 숨겨진 명소로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들이 많아 꽃송이가 크고 풍성합니다. 오랫동안 자란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벚꽃 터널은 신도시 가로수와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을 줍니다. 고즈넉한 능력 담장 위로 흐드러지는 벚꽃은 화려하다기보다 단아하고 품격 있는 느낌입니다. 인근 용주사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데 창문을 열고 천천히 달리며 벚꽃비를 맞는 그 감각은 동탄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화성만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세자 하면 많은 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한 그 역사적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기고 이 일대를 조선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화성행궁을 짓고 수원화성을 쌓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윤건능 앞에 서면 단순히 벚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애틋한 마음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방문하시면 같은 벚꽃도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옵니다. 주말에는 주차 전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전 일찍 가능하면 오전 9시 이전에 방문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늦게 가시면 주차를 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명소는 남양 성모 성지입니다. 화성 안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남양 성모 성지는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대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하고 독특한 건축물과 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진 이 공간에 봄이 되면 벚꽃이 더해집니다. 붉은 벽돌 건물과 분홍빛 벚꽃의 대비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화성에서 손꼽는 출사지 중 하나로 이곳을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오 보타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건축물을 남긴 거장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성당이 화성 남양에 있다는 사실, 화성 시민이라면 자랑스럽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지인들을 이곳에 데려가면 화성에 이런 데가 있냐며 진심으로 놀랍니다.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끄러운 축제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 특히 이 장소를 추천합니다. 성지 특성상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벚꽃을 바라보며 잠시 봄의 고요함에 빠져들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좋고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계절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최적의 공간입니다. 올봄 화성 벚꽃 명소 중 가장 과소평가된 곳을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남양 성모 성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과 송방천 산책로는 세련된 도시명 벚꽃과 야경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절정기는 4월 4일에서 10일 사이이며 루나쇼 시간대 방문을 추천합니다. 윤건능 산책로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깊이 있는 벚꽃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주말 오전 일찍 방문이 필수이며 용주사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와 함께 즐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남양 성모 성지는 조용하고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진과 사색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과 벚꽃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 곳 모두 화성 안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화성 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 안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봄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벚꽃 절정기인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 이 세 곳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봄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벚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절정기가 지나면 꽃잎은 바람에 흩어지고 초록 잎만 남습니다. 올해 봄 바쁘다는 이유로 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화성 안에 이렇게 좋은 곳들이 있는데 굳이 먼 곳으로 차 막히며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사람과 함께 화성의 봄 속으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성 특례시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찾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